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한국 남성 한 명이 무려 10명의 젊은 몽골 여성들과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있었고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그를 따르는 모습이 현지 방송에 공개되자 몽골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모든 여성에게 진심과 책임으로 다가섰고 그 품격 있는 모습에 몽골 대통령까지 감탄하게 되었죠. 과연 이 한국 남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한국 남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공사는 연달아 취소되고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빚더미에 앉은 저는 한국에 있을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몇 년 전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했죠.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몽골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전통 게르가 나오는 장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기서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모아 몽골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교민회에서 소개받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번역 일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몽골 정부의 전통마을 복원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옥 복원 경험이 있던 저에게는 기회로 보였죠. 프로젝트 책임자인 바트바야르 씨를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한국분이 우리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바트바야르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쏟아부어 설명했죠. 한국의 전통 건축과 몽골의 게르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말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제안한 복원 방식이 채택됐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몽골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이 어여쁜 몽골 여성 오윤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광청에서 일하는 29살의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당신은 우리 문화를 정말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오윤이 그런 말을 할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됐죠. 몽골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오윤과 결혼한 후 저는 몽골 사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윤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죠. 그 중에는 바트체책이라는 26살의 대학 강사도 있었고 32살의 간호사 사란게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어요. 하지만 제가 몽골 전통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오빠는 정말 다르네요. 바트체책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오윤은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몽골에서는 원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여러 여성이 함께 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트체책이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오윤 언니도 동의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오윤은 태연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흔한 일이었어요. 특히 능력 있는 남자라면 더욱 그랬죠. 그렇게 바트체책이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몇 달 후에는 사란게렐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전통의학을 공부하는 열정적인 여성이었어요. 한국 오빠 덕분에 몽골 전통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사란게렐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몽골 문화를 배우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죠.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서로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주변 시선이 없지는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은 이해해줬어요.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저 한국 사람은 우리 전통을 정말 잘 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식 혼인신고는 오윤과만 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도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윤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물론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바트채책도 똑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사란게레까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오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준비가 돼 있어요. 바트채책과 사란게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어요.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한국 사람이 우리 딸 셋을 모두 임신시켰다니 정말 대단한 남자구나. 카페에서, 시장에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한국 청년은 진짜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 3명 모두 잘 돌봐주고 있던데 정말 대단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지 방송사에서 저희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는데 오윤이 말했어요. 이참에 우리 전통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취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바야르 씨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몽골 전통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바야르 씨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냥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을 뿐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한국 남자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우리 전통을 존중해주니 고맙다. 그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임신한 새 여성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어요. 각자 다른 입덧 증상도 있고 서로 다른 필요도 있었거든요. 오유는 신 것을 좋아했고 바트채책은 단 것만 찾았습니다. 사란게렐은 냄새에 특히 민감했죠. 저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동분서주했어요. 방송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연락들이 줄을 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몽골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이 온 것은 국회의원 간바타르 씨였어요. 그분은 전통 문화 보존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한국분이 우리 전통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간바타르 씨는 저를 국회 문화위원회 모임에 초청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가족들이 용기를 줬습니다. 당신이 우리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윤의 말에 힘을 얻어 참석하기로 했죠. 국회에서 만난 정치인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감탄하며 존경의 표현을 했어요. 한국인이 몽골 전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유명한 가수 볼드 씨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었죠. 그분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한국을 좋아하는데 형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더욱 한국이 좋아집니다. 볼드 씨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했어요. 그분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남자 주인공들이 현실에 있었구나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몽골 전통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명예 고문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되는 건지 고민됐어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만큼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몽골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임신한 새 여성을 돌보는 평범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였거든요. 오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바트채책이 발을 주물러주고 사란게렐이 차를 끓여주고 오윤이 어깨를 주무를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희는 가끔 울란바토르 중심가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임신한 새 여성과 함께 걷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수우바타르 광장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오유는 임신 8개월이라 조금 힘들어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 배가 그리 나오지 않아서 활발했습니다. 오빠, 저희랑 팔짱 끼고 걸어요. 바트채책이 먼저 제 왼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사란게렐도 자연스럽게 오른팔에 팔짱을 꼈어요. 오유는 제 뒤에서 웃으며 따라왔죠. 우리 남편이 인기가 정말 많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 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 진짜 부럽다. 와, 정말 로맨틱하네.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몽골 사람들이 워낙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윤이 휴대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저희가 팔짱 끼고 걷는 모습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였어요. 그 사진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남자의 따뜻함과 책임감은 국경을 초월한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사진이다. 몽골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더니 하루 만에 수천 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다른 나라 인터넷 사이트들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트채책이 영어를 잘해서 외국 댓글들을 번역해줬는데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 남성의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시죠?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족들과 상의한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화상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 인터뷰 영상도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제가 몽골어로 가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몽골어까지 완벽하게 하네. 정말 현지에 완전히 정착했구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어요. 이제 제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 남성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오윤의 말에 저는 더욱 힘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서만 다뤘는데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니어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한 주요 일간지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몽골에서 빛나는 한국 남자의 품격. 그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대부분 응원과 격려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도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진정한 한국 남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저를 소개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주로 중장년층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게시판에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나도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살아볼 걸 그랬다. 저분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한국 남자의 자존심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 반응들을 보니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화상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재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교수님의 요청에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강연 당일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상외로 젊은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50대의 모든 걸 잃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강연 후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강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후 한국에서 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특히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중장년 남성들이 많은 공감을 보였습니다. 나도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저를 중년 남성의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뜻이니까 감사했어요. 오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댓글들을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국에서도 저를 기억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더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선별해서 응했어요. 특히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몽골 국영방송과의 대담이었어요. 진행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이 한국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거든요. 저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진행자가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힘든 점은 없나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때 카메라가 저희 가족을 비췄는데 세 여성이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오윤이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당신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트채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거예요. 사란게렐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스스로 선택했고 정말 행복해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몽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의 진심을 느꼈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가족을 향한 헌신이 느껴진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명이 모두 출산을 했어요. 오윤이 먼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일주일 후 바트채책이 예쁜 딸을, 그리고 보름 후 사란게렐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새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정말 정신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그런 피로마저 달콤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새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다니. 바트채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들은 모두 제 소중한 아이들이니까요. 몽골 언론에서는 제가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도 취재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밤에 울 때 달래주는 모습이 방송됐어요. 한국 남자의 육아 참여도가 이렇게 높구나.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 달 후 몽골 방송사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의 일상을 한 달간 밀착 촬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몽골 전국이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진솔한 일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특히 제가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여성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몽골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몽골에 온 평범한 남자인 제가 대통령을 만나다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셨습니다. 대통령궁에 가는 날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배웅해줬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오윤이 넥타이를 맺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멋있게 다녀와요. 바트채책과 사란게렐도 응원해줬어요.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의 그 웅장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몽골 대통령님은 생각보다 친근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님의 첫마디에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몽골을 사랑하게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몽골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은 제게 몽골 최고 시민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몽골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궁에서 열린 만찬에는 몽골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국회의원들, 기업인들, 문화계 인사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줬습니다. 세 여성 모두 정말 기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윤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몽골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생겼고 3명의 소중한 아이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두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한국 남자의 품격이 세계에 알려진 이 감동적인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